그 906번을 다시 한번 풀 테니까 다시 합니다. 아까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1번부터 다시 할게요. 이거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참고로 그 숙제 첫 번째는 부등식 끝까지예요. 그래서 945번까지 푸셔야 됩니다. 근데 니네 지금 잘 푸시는 분도 있고 아직 지금 잘 안 푸는 사람도 있는데 기말고사 큰일 난다.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셔야 돼요. 어수선한 분위기. 체육대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저희 수련회 가요. 어? 언제? 7, 8, 9예요. 6월? 그래. 6월 6일날 학원 해요? 하겠죠? 현충일이세요? 현충일이랑 상관없어요. 빨간 날이세요? 괜찮아요. 화요일. 진짜 해요? 아마 할걸? 별일 없으면? 왜요? 그럼 하지 당연히. 저 근데 약속 있는데. 저번 수요일에 화요일에 그거거든? 그 혹시 나 의대에 갈 생각이다. 생각 정도는 있죠. 아 근데 아니 제가 어서 주워 들었는데 정시로 고등학교 3학년이 의대를 가려면 10,000명 중에 8명 안에 들어야 된다더라. 대부분 정시로 의대를 가는 사람들의 80%는 재수생, 3수생, 4수생. 그러니까 고3인데 아니 고3 애들 중에 10,000명 중에 8명 안에는 들어야 의대를 정시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수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신은 끌어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일고 없지 지금. 경일은 진짜 아니 82점인데 5등급이야. 이게 인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 고등학교 3학년인데 미적분을 선택했단 말이야. 미적분이 이제 등급이니까 82점을 맞았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5등급. 그럼 인원이 40명인가밖에 없대. 학교 전체 인원이 100명밖에 안 돼요. 2학년이야? 103명인가 104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17등을 했어. 그럼 몇 등급이게? 3등급이야. 17등을 했는데도. 104명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인원수 많은 학교를 들어간 게 좋다. 일단은 그 빨리 등급 올려라. 최대한 진짜로 이것은 진짜 선생님 말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수시가 제일 빠른 길이다. 근데 그건 니네 알지? 수시 점수가 안 나오는 데가 정시 점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건 오산이죠.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내가 본 것 중에 점수가 나오려면 그래도 내신을 주요 과목을 2점대로는 유지해야 돼. 국, 영, 수, 사, 과 이런 거. 그래야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 수학 점수가 70점대인데 어떻게 모의고사 점수가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모의고사 훨씬 어려운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무조건. 끝까지. 그러면 이제 수능 점수는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니네 내신을 잘해야 된다고. 내신을 잘해야 그게 공부하는 거니까. 그걸 공부를 해야 수능 점수 나오지.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잘 해야죠.
지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공부밖에 더 있겠어? 그렇잖아. 갑니다. 1번. 자고 싶으면 어떡해요? 어? 공부하다가 뭐라고? 잠이 와요. 막 그러면 어떡해요? 잠 깨는 거. 아, 자기와의 싸움이죠. 잠을 깨야지. 아, 내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 그 유튜브에서 그 약한 영웅? 그게 뭐 있더라고? 그 웹툰이라며. 드라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웹툰인데 뭐 만들었나 봐. 그 잠깐 유튜브에 소개되는데 와 거기 IQ 160짜리 전교 1등이 있더만. 근데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어떤 애가 괴롭혀가지고 뒤에 있는 애가 걔를 이렇게 목덜미를 탁 친 거지. 그때부터 집중력이 무너져가지고 시험을 못 보더라고. 그래 나가서 세수까지 하고 막 하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싸대기를 겁나 세게 여기 한 몇 대 치는 거야 진짜. 그걸 집중하려고. 와, 그걸 보고 느꼈죠. 저 정도는 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저 정도는. 졸릴 때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이 이제 졸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뭔지 알아? 친구끼리 싸대기 때리기 하는 거야. 근데 야자실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 야자실에서는 그렇게 왜 못해? 짝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수업 시간에 했다니까, 선생님이. 선생님 친구랑 졸면 싸대기를 때리기를 한 거야. 근데 내가 졸았어. 그 친구가 싸대기를 때렸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살살 때리지 말자. 세게 때리자. 그래서 세게 맞았어. 딱 맞았어. 근데 그런 느낌 알죠? 졸음이 한창 와 있는데 누가 깨우면 굉장히 짜증나지. 짜증날 때 맞았어. 더 짜증나죠.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쟤를 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쟤가 자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걔는 못 잡니다. 왜? 내가 눈에 살기가 왔거든 지금. 너 새끼 너 잡아. 너 그러니까 둘 다 그때부터 절대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한 게 이게 옆에 앉아 있었거든. 옆에 앉았는데도 하고 멀리 떨어져도 하자. 그래서 이게 짝이 바뀌어가지고 멀리 떨어졌는데도 그걸 했어요. 맞아, 그래서 수업 중간에 가가지고 때렸어요. 옆에는 시키는 거지. 근데 못 때리잖아. 잘 수가 없거든. 진짜로. 절대 안 졸릴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일 확실한 방법. 싸대기 한 대 건네 맞으면은 무조건 깨요. 두 번째는 잠이 오면 잠을 못 깨.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 싸대기를 맞아야 돼. 그럼 깰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잠을 깨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잠이 안 와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자세가 편하면 졸음이 와요. 100%예요. 물구나무 서서 자는 사람 없거든. 근데 서서 자는 사람 있다 알아? 나 서서 잘 수 있어. 서서 자는 게 편하거든. 근데 그럼 잠이 안 와야 되잖아.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불편하면 돼.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졸리면 자요. 의자를 빼놓고 앉아봐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어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잘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졸려서 저 장난을 하다가 중간에 엎어져. 또 있어. 방법이 있죠. 손에 뭐 하나 들고 있는 거죠. 그럼 떨고 와요. 어? 아니, 그게 뭘 들고 있잖아. 떨구지. 떨굴 만큼 그 떨어뜨려도 되는 물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겁나 무거운 뭔가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들고 있는데도 힘든데 어떻게 자? 못 자. 잠을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방법은 투명 의자를 해보세요. 투명 의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잠도 안 오죠? 하체 근력도 키울 수 있지. 최고지, 그냥. 근데 잠이 오면 잠을 못 깨요. 잠이 오면 잠을 깰 수가 없어. 진짜 쇼킹한 방법이 있어야 돼. 진짜로. 그 전에 막아야 됩니다. 갑니다. 마이너스 a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으니까요. 2분의 5가 여기 있고 정수가 두 개 있으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으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정수가 딱 두 개 들어오는 거지. 마이너스 안 나와. 마이너스 1하고 0이 딱 들어가면 돼, 여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겠지?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요 사이에 있으면 답이라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된다. 대신에 어디 들어가도 돼야? 얘 빵꾸 뚫렸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도 되죠? 이렇게. 요게 하나 답이고요. 마이너스 A. 네. 그래, 요거 풀면은 부동호 방향 뒤집혀가지고 요렇게 되겠지. 됐죠?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한 건 A가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A가 2분의 5보다 작아야 돼.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A가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게 맞지. 두 번째 케이스. 오, 좋아. 그런 방법. 근데 그건 안 돼. 왠지 알아? 이게 떨어뜨려도 괜찮거든. 예. 떨어뜨렸을 때 이거 떨어뜨리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물건은 돼야 돼. 그 정도 안 되지. 여기 니네 진짜 친한 친구끼리 그런 것도 해봐도 돼. 진짜 친한 친구끼리. 다리 묶어놓고 서로 자물쇠 채운 다음에 열쇠 서로 바꿔갖고 하고 자면 안 풀어주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 해봐. 2분의 5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경우도 됩니다. 두 번째 경우가 여기에 3 오면 되고 여기 4 오면 되죠. 여기 5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대신에 등호가 5에 들어가도 되지? 이렇게.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될 거야. 물론 지금 푼 거는 이제 그 A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야 되죠. 맞지? 그럼 이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걸 풀려면 마이너스 A가 2분의 5보다 커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으면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죠. 이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성립하니까. 이렇게 답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지. 이것도 되고요. 얘도 됩니다. 문제 만족하는 정수 A는 여기서는 2겠고 여기서 마이너스 5겠지. 그래서 곱하시면 마이너스 10이죠.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쉬운 문제도 나오겠는데 나오겠죠.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항상 이 파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원래 3개를 나누는 거니까 3개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에 해당되지 않는 건 빨리 지우는 연습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없고 거기 유형 28번 여기 이제 금의 분리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여기에만 하면 이제 끝이죠. 유형 28번, 유형 29번, 유형 30번이 다 똑같은 거니까. 뭐예요, 다음에? 원방. 근데 왜 진짜 동대보역어 시험 범위가 원방에 안 들어가? 맞아? 왜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갈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아직 몰라. 들어갈 수도 있다면 아니 들어가는 게 맞지. 도형의 이동이 안 들어가는 건 인정.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원방에 안 들어간다? 되게 드문 일이거든. 옛날에 건대보고 한번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다 들어가 원방이. 원방을 안 집어넣으면 언제 문제냐면 이제 2학기 때 문제지. 2학기 때 빡셀 거거든. 그러니까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면 이상한데 아무래도. 원래 동대보유가 시험 범위가 꽉꽉 채운 학교인데. 그거 저희 원래 꽉꽉 채운 학교인데.
아직 그렇지. 확정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어쨌든 갑니다. 유형 28번. 여기가 이제 근의 분리라고. 우리 보통 이렇게 풉니다. 여기도 이제 원래 근의 분리 파트인데 유형 29번도 그렇고 여기 단데 이걸 외우자니 좀 그렇고 안 외우자니 좀 그렇고.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이 양수인 두 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죠. 양수인 두 근을 갖는다. 네, 그러면은 얘가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죠. 양수인 두 근을 가지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0보다 커야 되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 같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서로 다른 두 근으로 물어보는 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양수인 두 근을 갖는다라고 물어보면 다르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문제 풀 때 잘 읽어봐야 되니까. 두 번째는 양수인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이 뭐보다 클 거야? 0보다 클 거죠.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이 뭐보다 클 거야? 0보다 클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유형 28번에 있는 건데 양수인 두 근을 갖는다? 이거 세 개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음수로 바뀌면 어떻게 돼? 음수인 두 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은 역시 뭐야? 서로 다르면 0보다 큰 거고 그렇지 않으면 0 이상인 거니.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 음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고 두 근의 곱은 음수 곱해도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되죠. 요걸 푸는 거지. 이렇게. 맞죠? 여긴 요겁니다. 네. 이게 유형 28번에 있는 거니까. 거기 913, 914, 915 중에 하나만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913번 해봅시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요대로 풀면 돼.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죠. 그냥 문제를 읽으면 서로 이게 보이니까. 서로 다른 두 양수인 실근을 갖는다. 아예 그냥 문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양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크다를 푸는 거고 양수인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를 푸는 거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를 푸는 거죠. 그 세 개를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면 되지. 끝이야, 이런 건. 이런 건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맞죠? 문제를 읽어오면 그 안에 힌트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서로 다른 양수인 두 근 더하니까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곱하면 0보다 크겠죠. 이렇게 푸시면 끝입니다. 이게 음수가 돼도 마찬가지고 계산은 안 할 거예요. 쉬우니까 계산은 너네 가보시고. 그 다음에 915번에 거기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호. 그럼 질문? 여기 봐봐.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을 가지면요. 이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풀어야 돼, 말아야 돼? 체크해봐. 서로 다르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돼, 말아야 돼?
여기는 서로 다른이라며.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를 풀잖아. 여기는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이라고요.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돼, 말아야 돼? 안 풀죠, 얘는. 이거 풀어보면 A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 0보다 큽니다, 무조건. 얘는 왜 푸냐면 양수인 두근을 가지면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는 이거거든. 근데 지금 서로 단일이나 줬으니까 같은 건 빼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서로 다른 부호의 근. 그러니까 뭘로 해결이 되냐면 그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이 0보다 무조건 뭐 할 거야? 작을 거거든. 이걸 풀면 자연스럽게 판별식은 0보다 커집니다. 무조건. 이해되지? 생각해봐.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아. 하나 알파 하나 베타면 이 사이에 무조건 누가 있어? 0이 있걸라. 맞냐? 두근의 곱이 음수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갈라질 거 아니냐. 그럼 반드시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지. 맞아? 무조건 몇 개씩은 나와? 2개씩은 나와.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건 얘를 풀어 안 풀어? 얘는 안 풀어도 되죠.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해야 저 뒤에 있는 근의 분리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만 풀면 끝이죠.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되겠죠?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지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를 푸는 걸 푸는 거지. 여기 이제 추가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 뒷페이지에 있는 유형 29번일 겁니다, 아마.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걸 푸는 건데 이제 여러분한테 요런 걸 주죠.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냐? 0일 수도 있고 두근의 합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를 말로 줍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주냐면 절대값이 같다. 그게 더하면 0이란 얘기야. 다시 뭐가 같다?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줄 거라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은 같다. 얘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둘 더하면 0보다 크겠죠. 이걸 말로 줄 거라고요. 다시 밑에 거는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과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절대값 띄고 더하면 0보다 작아질 거거든. 맞지? 요걸 물어보는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유형 29번의 세 문제입니다. 다시 그냥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까지만 물어보면 여기서 끝이에요. 이건 제일 쉬운 거고 여기다 조금 힌트를 주는 거죠. 요렇게. 그럼 얘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넘겨봐봐. 거기 유형 29번 문제를 보시면 916번, 917번, 918번에 보면은 다 요런 힌트가 들어있죠? 그럼 두근의 합, 0인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자, 916번은 거기 밑줄 봐봐.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얘죠.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두 근의 합이 0보다 클 거라고. 맞지? 이해되는 거 맞아?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917번은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 양수인 것보다 크다.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죠. 918번은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더하면 0이라는 거지. 요거만 생각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그렇잖아요. 요 파트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모르면 못 풉니다. 이 조건을 하나라도 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뭐 암기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엔 좀 이해를 하면 좋겠죠. 요거는 근데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얘도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지면 두근의 곱 음수인 거 맞고 그럼 두근의 합은 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여러분 생각에 유형 30번이 아닐까. 우리 이렇게 풀고 끝낼 거예요. 유형 30번 문제. 일단은 919번을 제가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x의 제곱에 이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나옵니다. 2학년 때까지 나와. 3학년 때 가면 볼 일이 거의 없는데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요. 요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푼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풀어요. 얘를 그리죠. 그래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래로 올라긴 2차 함수를 그리고 빨리 대칭축도 표시해 보시고 x축이 있겠지. 그래서 만났어. 여기가 근, 여기가 근이야. 그럼 이놈의 두 근이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럼 2라는 놈을 표시해 주죠. 여기가 2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통 경계라고 표현합니다. 경계. 두 근이 2보다 작다. 그걸 나타내주는 경계라고, 경계. 예. 그러면 우리는 총 몇 가지로 문제를 풀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것도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푸는 건 뭐냐면, 뭘 풀어? 이걸 풀어요. 경계의 함수값. 의 부호를 따지죠. 경계 함수값의 부호를 따집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무슨 수야? 양수예요. 그래서 얘를 f라고 하면은 f의 2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 1단계예요. 그럼 잘 들어봐. f2가 0보다 큰 그림은 실제로 몇 개야? 이게 지금 3번을 푸는 이유가 있거든. 니네 F2가 여기가 2예요.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그림은 참고로 아래로 볼록입니다. 몇 가지 케이스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6가지 그림이 그려져. 이게 1단계야. 그러니까 1번만 잘 들어봐야 돼. 1번만 만족하면 이만큼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푸는 거예요. 뭘 풀어? 두 근이 생겨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는 겁니다. 이유는 서로 다름이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두 번째를 푸는 거야. 이유는 두 번째를 풀어서 뭘 날리겠다는 거야? 이거 날려. 실근을 갖지 않은 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직도 멀었어. 왜? 이래도 4개로 압축된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그림이거든요. 그럼 이제 뭘 풀어야 돼? 세 번째가. 대칭축과 경계와의 관계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해를 하면 돼. 지금 이 대칭축이 안 정해졌거든. a 빼기 4잖아요. 이 a 빼기 4가 2보다 작아야지만 이 그림을 얻을 수 있어. 그럼 a 빼기 4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그림은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잘못 그린 거거든. 왜냐면 뭐도 허용되냐면 접하는 것도 가능하거든. 두 근이니까. 서로 다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사실은 0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 문제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 개를 푸는 거야. 근데 그거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그게 어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봐. 이 세 개 푸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문제 중에 얘기했잖아.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근을 갖는다.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양수인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0보다 크다는 얘기죠. 0보다 크다. 0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푸는 게 뭘 푸는 거냐면 f의 0의 함수값이지. 0보다 크다를 풀겠죠. 이게 뭐야? f0을 뭐라고 부르지 다른 말로? f0이 두 근의 곱이죠. 최고 차이 계수를 생각했을 때 1이라고 봤을 때 최고 차이 계수를 1이라고 보면 f0은 두 근의 곱이거든. 상수항이니까. 그래서 이걸 푸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을 풀겠죠. 서로 다른이 붙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풀겠고, 세 번째가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걸릴 거라고. 여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두근의 이렇게 쓰면 두근의 합이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쓰면 이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0보다 크다는 걸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다 이거지. 이걸 푸는 거야. 근데 만약에 두근의 곱이 음수다.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럼 당연히 경계가 여기 있어요. 0. 0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끝입니다. 이거는. 판별식 풀어? 안 풀어요. 왜? 이미 그래프가 이걸로 결정이 돼버리잖아. 지금 이거 이거 세 개 왜 푼 거야? 얘만 갖고 안 되거든. 없애줘야 돼. 얘만 갖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까지 푸는 거라고. 근데 얘는 F형이 0보다 작다만 만족하면 끝입니다. 두근을 가져요, 무조건. 그것도 부호가 다른 두근을. 판별식 풀 필요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두 점 만나거든. 맞죠? 경계와도, 대칭축과 경계와의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푸는 거지. 맞죠? 일반적으로 이 세 개를 풀되 어떤 문제는 첫 번째만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판별식까지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쩔 때는 세 번째까지 가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 문제는 세 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 이거 다 해야 되니까. 920번 봐봐. 이거 계산 안 할 테니까 계산 너네가 해보고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게 답이라고요. 920번은 x의 제곱 더하기 3kx의 플러스 2k의 제곱 빼기 3인데 서로 다른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 1이 있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게 대칭축입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3k이지.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해볼게요. 뭐라고? 알파, 베타 사이에 누가 있다고? 1이 있으면 된다며. 1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1이 어디 있어야 되니? 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오른쪽에 되겠니? 그게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경계가 그냥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방금 했지만 무슨 값만? 함수값만 F1일 때 0보다 작으면 끝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 모양입니다. 생각을 해봐, 니네가. F1이 0보다 작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1일 경계로 양쪽으로 그림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얘만 푸는 거야. 딴 거 안 풀고. 근데 이걸 외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우면 어떻게 외우니?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떻게 해요, 다. 예. 그냥 이해라고 푸는 거지. 그럼 충분합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렇다고. 그럼 나머지는 안 푼다고. 판별식도 안 풀고. 왜? 자동 두 개니까. 두분의 대칭축과 경계의 관계 안 푼다고요. 상관이 없으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왜 세 개를 다 풀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그래프의 모양으로 가려면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 그 조건을 다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921번 보세요. 이것도 그냥 계산 안 할 거고 과정까지만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에요. 봐. 얘는 이미 봐봐. 대칭축이 결정이 됐어. 이거 땡큐입니다. 지금 얘네도 그렇고 얘는 사실 대칭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건데 얘는 이미 결정이 돼 있네. 2로 땡큐죠. 고민할 게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근인데 여기가 근인데 뭐라고 했어?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대. 그럼 벌써 얘가 경계네. 1이 0이 있어야겠지. 그 다음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있대요. 맞지? 그럼 봐봐. 얘는 F1의 함수값이 0보다 뭐 해야 돼? 크다를 풀어야 됩니다. F3의 함수값이 0보다 뭐하다? 크다를 풀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얘가 위로 올라갈 거고 얘도 0보다 큰 쪽에 찍힐 거고요. 당연히 얘는 F2의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겠지.
그 니네가 생각을 해봐. F1의 함수값이 0보다 크고요. F3의 함수값도 0보다 크고 F2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2차 함수를 그려봐. 그럼 딱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니면 벗어나는지. 만족하니? 생각을 해봐. 1, 2, 3인데 하나 여기다 찍고 하나 여기다 찍고 하나 이 정도에 찍어야 돼. 그리고 아래로 보기 2차 함수를 그려봐. 무조건 1과 2 사이에 근 생기죠. 이 다른 데 생길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잖아. 이걸 유식한 말로 사이값 정리라고 부릅니다.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1과 2 사이에서 무조건 실근 하나를 가져요. 이게 수투에서 배우는 거지. 2하고 3 사이에서 실근 하나 갖지. 무조건 가져. 부호가 다르니까. 맞아요? 이렇게 된다. 그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좀 물어보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F1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래? 만약에 F1이 0이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보면 그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에서는 음수가 맞고 3은 이렇게 찍혀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림이 그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이건 1과 2 사이에서 근을 갖는 거니? 아니지. 나중에 이런 걸 물어본다. 문제가 얘가 0이 돼도 성립하는 문제가 있게끔 출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야 돼. 지금 이 문제는 너무나 확연하게 0보다 커야 되잖아. 왜냐면 0 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맞죠? 근데 이게 0이 돼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일 때도 이게 어려운 문제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1일 땐 0보다 커. 그럼 3일 땐 0이어야 되냐? 현재도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서 얘는 이거 3개를 풀면 되지. 왜 3개를 푸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별식 안 풀고요. 대칭축과 경계와의 관계도 풀지 않는 거지. 맞지?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잘 풀어야 됩니다. 잘 풀어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 마플 시너지는 없네. 그 문제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봐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떠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 1과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물어보면 1과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하나만 가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말한 이런 그림도 가능한 거지. 이래도 됩니다. 이거는. 2 하나 있잖아. 그래서 1은요. 1과 3 사이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1일 때는 0이 돼야한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 어쨌든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 뒤에 거를 잘 한번 풀어봐 주시고, 근데 그 뒤에 뭐 서술형 문제는 뭐 그렇고 행복한 1등급 문제 보기 중에서도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풀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944번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944번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같다. 944번. 그거 열심히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원방으로 갑니다. 우리 저 뒤로 가요. 원방. 원목 프리프트가 없잖아. 그치? 야, 그러니까 944번 풀어봐. 944번 풀어봐 한번. 답을 맞춰봐. 944번 답을.
집에 가고 싶다. 이미역카? 표정이 진짜 이상해. 진짜네. 이런 게. 두 명이 너무 사랑받았어. 아니, 끼어밖에 안 나. 그리고 거기 나이가 많으시면 아, 우리 옛날에 왜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거 나 가끔 오빠한테 신으라고 진짜 못 먹을 거야. 나 다른 오빠는 항상 왜 시키잖아. 아니, 연극에 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 표현한 거 같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 안 그런 거야. 그래, 안 그래. 별거 아니잖아. 아, 라운드는 맞아. 익스. 네? 그 주택 파일. 근데 나는 이거 보고 야, 내 프사를 봐. 이거 봐봐. 그래서 여기다 엄마 보는 건데. 나는 이 프사 무서워요. 아니 왜 빅소리 안 나? 스토리 파급이야, 파급.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너 왜 지웠어? 나 생프사 보라 했는데. 그래서 진짜 사진 졸라 멋지게. 어렵게 멋지게. 다 지워야 돼. 채리기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야. 개빡친다. 이거 얼마나? 이거 엄청. 얘한 5만 원 썼네. 5만 원 넘게 썼어. 혜연 이거 5천 원. 이거 5천 원. 아, 스킬도 다 띵해가지고. 풀었어? 뭘요? 아, 다른 문제를 풀었죠. 문제는 아니고. 자, 같이 볼게요. 여기까지는 했죠? 맞지? 그 다음에 일단 봐봐. 선생님이 예로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니까. A 값의 범위는 0부터 루트 2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그림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확실한 건 얘는 맞지? 그럼 A제곱의 위치가 0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A제곱의 위치가 A제곱의 위치가 정확히 1이 될 수도 있죠. 정수가 한 개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A제곱의 위치가 어디까지 가능하지? 2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3개로 나누고 풀어야 되는 거야. 맞죠? 요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케이스는 정확히 3개로 나눈 겁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1인 경우 1과 2 사이에 있는 케이스로 나누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 하나씩 풀어보자고. 근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요 부등식을 이렇게 풀었잖아. 요걸 어떻게 보고 싶냐? 제가 봤을 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2A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간다. 이렇게 봐.
2A가 공통이거든요. 그럼 2A를 기준으로 한 칸 한 칸을 잡는 거야. 그래서 2A 빼기 1, 2A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얘는 누가 메인이야? 2A가 메인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 보면요. A제곱이 크냐, 2A가 크냐? 누가 크게? 2A가 더 커요. 주어진 이 범위에서 항상. 그러니까 지금 A제곱보다 2A는 더 오른쪽에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봐봐. 얘부터 해볼까? A제곱보다 큰 쪽에 2A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2A라고 해보세요. 그럼 왼쪽, 오른쪽으로 몇 칸을 잡아야 돼? 한 칸. 맞지? 그럼 요 한 칸 안에 정수 몇 개? 여기서 한 칸. 맞죠? 여기서 한 칸. 이렇게 잡히면 공통인 범위 안에 정수는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죠. 0하고 1이 들어가니까 안 되네. 이렇게 되면 안 되네. 맞아요? 되나요? 여기는 니네 근데 A제곱하고 2A하고 같을 수 있어. 그것도 안 되지. 무조건 2A가 크거든. 그럼 여기가 A제곱이 여기가 2A 정도 된다고. 만약 여기가 2A 정도 되면 어때? 한 칸을 잡아봐. 정수 몇 개야? 2개니까 안 되죠. 맞아요? 그럼 2A가 여기가 아니라 2하고 3 사이에 올 수도 있어? 요 2A 범위 해봐. 2A의 범위 어디부터지? 0부터 몇 가지야? 2루트 2니까 2루트 2가 3보단 작잖아. 2보단 크고. 요 사이에 2A 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부터 이렇게 한 칸 한 칸 잡으면 역시 정수 몇 개야? 2개. 안 되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맞아요? 요 그림 봐봐. 요 그림 되는지 봐봐. 2A가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잡으면 정수 몇 개야? 빨리.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잡으면 정수 몇 개야? 1개 되네. 이거 가능하네, 그치? 이쪽으로 한 칸 잡고요. 이쪽으로 한 칸 잡으면 이 안에 정수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잖아. 이 하나 있어. 이거 되는구나. 맞니? 만약에 2A가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 요렇게 한 칸, 요렇게 한 칸 하면 정수 2개니까 안 되죠. 여기서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치? 맞아? 그런데 그럼 2A는 얼마여야 돼? 지금 여기 들어오려면 A제곱이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값은 A제곱이 1과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A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돼? 루트 2보다 작다. 요 사이에 있으면 되지. 맞아요? 일단 요런 범위 있으면 가능한 거. 근데 2A는 어디 있어야 돼? 2보다 뭐 해야 돼? 요 2A의 위치는 2A가 2의 위치에 와도 돼? 2의 위치에 오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가 2A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한 칸. 일로 한 칸. 일로 한 칸. 근데 여기 빵꾸잖아요. 여기도 빵꾸잖아. 얘 포함 안 하니까. 2A가 2라고 생각하면 1부터 3까지잖아. 1부터 3까지. 다시 2A가 1이라고 하면 범위가 1부터 2A 범위는 3까지잖아. 요 X의 범위는 1부터 3까지잖아. 그치? 요 놈하고 얘랑 비교하면은 어때? 만족하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하나 이렇게 찾는 거야. 2A가 1.
2a가 1이 되면 이쪽으로 한 칸 한 칸 가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1도 빠지고 3도 빠지잖아요. 요 놈이랑 만족하는 공통인 부분의 정수는 2밖에 안 들어가거든. 하나 있잖아, 하나. 그러니까 2a가 1인 경우는 되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찾는 거라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것도 한번